오늘의 주제는 수술 후에 받는 처방약의 종류, 작용 기전, 약물 알러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후에 약을 드셔야 되는 이유는 통증 경감, 2차 감염의 억제 두 가지의 목적이 맞춰져 있습니다. 처방약을 종류로 나눠보면 일단 먹는 약은 4종류를 먹게 되죠. 항생제, 진통소염제, 소화제, 위산분비 억제제로 되어 있습니다. 항생제는 영어로 안티바이오틱스라고 부르는데 감염원이 되는 박테리아, 죽이는 역할을 하는 약물을 통칭하는 겁니다. 항생제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제일 기본이 되는 건 이제 세파 계열 항생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파 계열 항생제에 알러지가 있을 때 쓰는 홀그램이라는 약이 있어요. 별도의 다른 상황에 사용하는 시프로플록사신이라는 약이 있고 그 외에도 굉장히 다종다양한 항생제 처방이 존재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세파 계열 항생제, 홀그램, 시프로플록사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프라딘은 그람 양성, 그람 음성균에 전반적으로 작용하는 광범위 항생제예요. 세포벽을 구성하는 성분이 펩티도 글라이칸의 생합성을 억제해서 효과를 발휘합니다. 홀그램은 클린다마이신이라는 성분명을 갖고 있는데 세균이 합성한 단백질을 억제하여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나프록스라는 약은 진통소염제입니다. 성분명은 나프록센이고요. 나프록센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인데요. 흔히 우리가 엔세이드라고 하는 약물이죠. 염증작용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성분이 합성되어 유발되는데요. 엔세이드는 이를 합성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로 옥시제네이즈, 콕스라고 하죠. 이 효소를 억제하여 그 효과를 나타냅니다. 많은 분들이 처방약 대신 타이레놀을 드시면 안 되느냐 얘기하세요. 근데 타이레놀 자세히 보면 해열 진통제예요. 염증을 완화시키는 기능은 없습니다. 수술 후에는 항염증 효과가 중요하므로 반드시 처방된 약물을 드셔야 합니다. 드물게 눈 쌍꺼풀 수술만 한 경우에는 타이레놀만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보형물이 들어가는 수술에서 소염 진통제 대신 타이레놀을 드시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앞서서 진통소염제가 콕스란 효소를 억제한다고 그랬죠. 콕스는 콕스1, 콕스2가 있어요. 콕스1은 위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데 이 효소가 억제된다면 위 점막 보호 역할이 떨어지겠죠. 약 먹었을 때 속쓰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산분비 억제제와 소화제를 같이 처방해 드리는 겁니다. 배아제는 굉장히 다양한 소화 효소가 들어있는데 리파제, 비오디아스타제 등등의 굉장히 다양한 효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약 먹고 좀 속이 더부룩하거나 수술 후에 복부 팽만감, 소화 불량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같이 처방된 약에는 눈 주변부에 실밥이 있는 경우에 간연고가 있죠. 주로 수술 부위, 건조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코 수술을 했을 때 코 안쪽을 건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안검이라든지 및 지방 재배치라든지 뒷밑힙 이런 경우에 결막 부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약을 같이 처방해야 돼요. 처방전을 받으셨을 때 반드시 병원 근처의 약국에서 약을 사주십시오. 토요일 저녁에 집 근처까지 내려가셨어요. 근데 집 근처에서 그 약이 없대. 그럼 일요일까지 약을 전혀 못 먹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약을 구할 수 있을 때 다 가셔야 된다. 특히 명절 때 약을 한번 못 사시면 정말 큰일이 생겨요. 가슴 수술하셨어요, 코 수술하셨어요, 보형물이 있어요. 근데 3, 4일간 약을 못 드셔요. 병원 입장에서도 난처하고 본인도 고생스럽습니다. 생각지 않게 많은 분들이 수술 후 약물을 먹고 가려움이라든지 두드러기, 반복적인 설사 등등의 증상으로 약물 알러지가 아닌가 걱정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응급실까지 내원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약물 알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의 처방약들이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즉시형 약물 알레르기 반응에 의한 쇼크예요.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즉시형 약물 반응에 대한 쇼크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뭐가 위험한가를 보게 되면 제일 주된 증상은 호흡기가 부어올라요. 눈도 붓고 웬만한 점막은 다 붓는데 호흡기가 붓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숨쉬기가 불편해지는 경우에 쉽게 말해 마른 공기에서 갑자기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질식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이거 저거 고민할 틈이 없어요. 내가 약물을 맞고 순간적으로 점막들이 부어오르면서 호흡곤란 경험했다면 반드시 그 원인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무슨 약이 그 증상을 유발했는지를 알아야 나중에 비슷한 어려운 일을 겪지 않을 수 있고요. 병원에서는 이런 약물 알러지가 있었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즉시형 쇼크는 발생이 되게 되면 대처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방을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수술을 받기 전에 손등이나 발등, 발목 위에 진피 내 주사기를 이용해서 피부에서 발적이 일어나는지 그 크기로 알러지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볼펜 자국도 있고 약간 부어 있어가지고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약물 알러지를 확인한 자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흉터는 남지 않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약을 복용하고 하루 이틀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몸이 부어오르거나 발진이 생기는 경우가 과민 반응입니다. 약물 과민 반응은 어떤 약에서든 어떤 사람에서든 일어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과거에 과민 반응이 일어났던 경우에 반드시 의료진에게 이러이러한 약에 의해서 과민 반응이 일어났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동일 처방이 반복돼서 일어나는 과민 반응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약을 드시다가 과민 반응이 일어난다면 복용을 중지하시고 병원에 연락을 하시고 약 처방 자체를 바꾸는 것을 병원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약물에 대한 정보를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다면 사이트에 접속해서 왠지 쳐보면 금방 나올 텐데요. 어떤 부작용이 있다 미리 알게 된다면 그런 증상이 나왔을 때 조금 덜 당황하겠죠? 저희는 저희가 처방하는 약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프라딘, 세파 계열 항생제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과민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요. 불쾌감, 분해 이상감, 그리고 변이를 느낀다고 하고요. 풀그램은 설사, 식욕부진, 구토 등의 소화기 증상이 두드러기 부종, 가려움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나프록스는 엔세이드 중에는 상당히 부작용이 적은 약인데요. 엔세이드의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저널에 연구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약이죠. 아스피린보다 부작용이 덜하다. 부작용이 좀 덜한 엔세이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모티딘 같은 경우에는 간기능 장애, 범혈구 감소증이 있을 수 있다고 하고요. 베아제 같은 경우에는 과민반, 변비 또는 설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작용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드물게 나타난다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수술 후에 먹게 되는 처방약 왜 먹는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술 후에 생겨나는 불필요한 감염, 불필요한 통증 이런 부분들로부터 좀 자유롭게 안전하게 수술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아이성형외과원장 박범진이었습니다.